오늘은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논증들이 어떤 형태가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우선 PPT를 봅시다. 정호가 한번 읽어봐. 논증의 여러 형태. 예. 1번 전제들과 결론이 명확하게 기술된 논증. 2번 전제들 중 일부나 결론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논증. 3번 형식적 구조가 복잡한 논증. 결론이 제시되지 않고 전제들로부터 결론의 도출을 요구하는 논증, 퍼즐이나 시험 문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논증의 결론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논리적 모순인 논증, 패러독스.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형태의 논증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 강의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죠. 이해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전제들과 결론이 아주 명확하게 그 기술이 돼가지고 우리가 배운 그 논증이 좋은 논증인가 나쁜 논증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논증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실생활에서 보면 전제들과 결론이 명확하게 기술된 논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제들이나 결론이 아예 생략이 됐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그 생략된 명제나 그 결론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다시 명확하게 기술해서 논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 좋은 논증인가를 평가할 수 있죠. 또 다른 형식은 그 형식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대부분의 논증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논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논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논증들이죠. 그 네 번째는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우리가 퍼즐이나 시험 문제 같은 데서 보는 거. 퍼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퍼즐은 조건들이 나와 있죠. 조건들이 나와서 그 조건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 이런 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퍼즐이나 시험 문제 같은 거에 해당하는 그런 논증 형태예요. 그러니까 논증이라고 볼 수 없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도출하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이건 패러독스에 주로 해당하는 건데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논증의 결론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아니면 논리적 모순이 도출되는 그러한 경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경우죠. 사실 이 다섯 가지 부분이 어떤 뭐 학문적인 엄밀성에 의해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했겠어요? 내 원하는 대로 그냥 구분했어요. 그 왜 그렇게 구분을 했냐면 강의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 형태의 논증. 저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논증을 좋은 논증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준은? 기준이 뭐였었죠? 뭐에 의해서? 타당성? 개연성? 건전성은 뭐에 대한 거예요? 건전성이 실제로 좋은 논증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된 논증이 좋은 논증인가를 평가하려면 뭐에 의해서 평가해야 돼요? 건전성에 의해서 평가해야죠. 자, 건전한 논증이려면 어때야 돼요? 건전한 논증을 평가하려면 어때야 되죠? 건전한 논증이려면 우선 논증이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이려면 몇 가지 어때야 돼요? 타당하거나 개연성이 높거나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전제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써놨죠? 정호가 한번 읽어봐. 적 논증이 건전한 논증인가를 평가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인지를 판단하라. 연역 논증의 경우 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라. 기납 논증의 경우 개연성이 높은가를 판단하라.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가를 판단하라. 타당하거나 개연성이 높고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면 건전한 논증이다. 자, 조고에 따라서 첫 번째 형태에 속하는 논증의 논증이 좋은 논증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건 다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 첫 번째 논증 건전한 논증이 아니에요. 건전한 논증이에요. 두 번째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첫 번째는 왜 건전한 논증이 두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논증이 타당하기도 하고 이게 전제들이 실제로 다 참일 텐데, 두 번째는 일단 논증 자체는 타당한데 전제가 이게 실제로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논증의 경우는 기수동의가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면 저 건전한 논증이죠. 네. 그렇죠. 그 타당한 논증이고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니까. 자, 두 번째 논증은 어떤 게 문제예요 지금?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맞아요. 타당한 논증이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전은 첫 초집동물이거나 번째 전제가 거짓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그 전제랑 결론이 기술되어 있으면 그 조금 전에 배운 우리가 건전성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명확하게 좋은 논증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두 번째 형태의 논증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의 논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경우가 어떤 형태죠? 전제들과 결론이 생략됐거나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경우죠. 전제들이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대부분 너무나 확실한 거, 구태여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애매모호하게 기술되는 경우도 많아요. 전제와 결론이. 하나의 예를 살펴봅시다. 그 가정주부 A씨가 그 백화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백화점에 갔는데 자기가 다니던 백화점을 2시쯤 갔어요. 오후 2시. 근데 그 백화점 이름이 B백화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백화점이 텅 비어 있어요. 백화점의 주차장이.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렸냐 하면 한번 읽어봐. 다민이가. 가정주부 A씨의 주장. 비백화점의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니 이 백화점은 오늘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논증이죠.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요? A씨가. 백화점은 오늘 문을 이 열지 않았을 것이다. 백화점은 오늘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논증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백화점의 이름을 내가 B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주된 주장이. 백화점은 문을 열지 이 백화점은 오늘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전제는 주차장이 텅 비어 텅 비어있다. 백화점의 주차장이 B백화점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이거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이 있어?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 백화점이 문을 열긴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떤 경우 어떻게 그래요? 어떤 요즘 사태랑 비교해 보면 문은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지라도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에요. 근데 저 주부가 저런 판단하는 건 어떤 근거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자신의 경험이겠죠. 예전에 갔을 때 B백화점에 갔을 때 오후 2시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주차장이 꽉 차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었냐면 그러니까 전제 2번 같은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한번 읽어봐 정원과. 평일인 오늘 오후 2시에 B백화점의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지 않다. 오늘 B백화점이 개장되어 있다면 오늘 오후 2시에 B백화점의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B백화점은 문을 열지 않았다. 저 논리적으로 좋은 논쟁이 아니에요 이제. 좋아요. 좋죠. 그럼 무슨 법칙이야 이거? 이런 법칙 아니에요? 네모이면 세모이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 정권분장. 정권문장이야? 되어있지 않았다니까. 아, 그게 뭐예요? 후권. 후권문장의 법칙이죠.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명백하게 그 연역적인 결론으로 도출이 돼요.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이죠. 타당한 논증이에요. 자, 전제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건전한 논증이 아니에요. 건전한 논증이죠. 그러니까 그 전제들이나 결론이 생략되었거나 명확하게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가능한 전제들이나 뭐 그 결론을 명확하게 기술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그 기준으로 타당성이나 뭐 건전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전제가 생략됐냐, 아니면 이게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면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뭐 신문 사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이 보게 되는 논증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논증이 사용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논증이 사용됐고 이게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는 논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예를 살펴봅시다. 이건 길이니까 누가 읽어볼래? 정호? 그래, 정호가 읽어. 예. 바닷가에 사는 A라는 어부는 동일한 구조와 재질 그리고 동일한 모양을 가진 두 척의 배를 사들여 한 척은 북한강호로 다른 한 척은 남한강호로 명명했다. 선원을 구하기 힘든 사정 때문에 A는 두 척 중 오직 북한강호만을 사용하고 남한강호는 포구에 정박시켜 놓았다. 북한강호만을 사용하여 조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북한강호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낡고 고장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A는 고장난 부분을 남한강호에서 떼어내서 대체하고 남한강에 떼어낸 부분은 북한강호에서 떼어낸 부분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북한강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남한강호의 부분들로 대체되었고 남한강호의 모든 부분들은 북한강호의 부분들로 대체되었다. 이 경우 배 두 척을 사들인 시간을 T0라고 하고 두 척의 배의 부분들이 완전히 서로 교체된 시간을 TN이라고 하면 T0에서의 북한강호는 TN에서의 어느 배와 동일한 배인가? 이 질문에 대해 T5에서의 북한강호는 TN에서의 북한강호와 동일하다고 답변하면 이 답변은 T0에서의 북한강호는 TN에서의 북한강호와 전혀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상충된다. 반면에 T0에서의 북한강호는 TN에서의 남한강호와 동일한 배이다 라는 답변은 T1, T2의 시간을 거쳐 TN에 이르기까지 북한강호의 하나의 부분들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는 그 배를 북한강호라고 부르며 동일한 하나의 배로 취급해왔다는 사실과 상충된다. 이건 그 타나톨로지 주문하는 것의 서문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문장의 경우에는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된 주장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민이가 한번 얘기해봐. 어떤 주장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내가 얘기하자. 남한강호랑 북한강호가 같은 배인가? 같은 배인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여기서 입장을 동일한 배라고 하면 두 경우에 다 동일한 배라고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죠? 처음에 상충된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T0에서의 북한강호는 TN에서의 북한강호와 전혀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로 상충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대답이? T5에서의 북한강호는 TN에서의 북한강호와 동일하다고 답변하면 그건 이런 사실과 상충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상충되는 건 어떤 거랑 상충된다는 얘기야? T5에서의 북한강호가 TN에서의 남한강호랑 동일하다 그러면 뭐랑 상충돼요? 우리가 북한강호를 어떻게 불러왔어? 계속 T1, T0, 뭐 T1, T2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북한강호로 불러왔죠. 그 사실과 상충된 얘기죠. 다음 걸 봅시다. 결국 이론 구조죠. 이론 구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상충된다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따라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P1의 경우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그 한 개체가
다른 개체랑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동일한 개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P2에서는 한 개체를 계속해서 어떤 개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럼 동일한 개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명확하게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근데 귀찮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만약 한 개체 A와 한 개체 B의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면 A와 B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가 아니다. T0에서의 북한 강우는 Tn에서의 북한 강우와 전혀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A와 B로부터 T0에서의 북한 강우는 Tn에서의 북한 강우와 동일한 배가 아니다. 그 상충된다는 표현이 결국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형식 아니에요? 그렇죠? 자, A하고 B로부터 C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런 얘기죠. A하고 B하고 이거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이거 타당한 논증이죠. 네. 그 다음에 P2 한번 읽어봐. 만약 P2 프라임. T0에서 Tn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체 A를 B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A와 B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일 수 없다. T0에서의 북한 강우는 T0에서 Tn에 이르기까지 남한 강우로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D와 E로부터 T0에서의 북한 강우는 Tn에서의 남한 강우와 동일한 배가 아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D하고 E로부터 F가 연역적으로 도출돼야 안 돼요. 예. 그렇죠? 이것도 타당한 논증이죠. 이게 타당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논증이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결론. P1 프라임 그 P1, P2로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명제 A, B, C, D, E, F까지 해서 뭐랑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싫어요. 그거부터. 뭐랑 뭐 F? C랑 F죠. C랑 F로부터 이건 C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몇 개의 논증이 사용된 거예요? 세 개의 논증이 사용된 거죠. 이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이런 구조죠. A랑 A하고 B로부터 이거 두 개로부터 뭐가 도출됐어요? 이거 두 개로부터 이거 타당성이라고 그랬어요. 요 기호를 타당성이라고 하면 A랑 B로부터 C가 도출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랑 C랑 F라고 썼구나 내가. 그건 이게 D지. 결국에 D라고 썼지. D랑 E에서 D랑 E구나. 이거 F 아니에요? D랑 E로부터 아니 이거 잘못 썼다. 여기 다른 지워 지나가 여기. 네. 지워서 연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D랑 E로부터 이 두 개로 해가지고 뭐가 나온 거예요? F가 F가 나온 거죠. F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C랑 F 두 개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이게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예요. 자, 이거 좋은 논증인가 건전한 논증인가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각각의 논증들 타당한가 뭐 타당하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겠죠. 좋은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인가. 그 다음에 뭐 살펴봐야 돼요? 문제들이 실제로 논제도 실제로 참여가 살펴봐야 되죠. 이거 실제로 좋은 논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좋아요. 정호는? 애매하긴 한데 좀 좋은 쪽인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1번의 경우 완전히 다른, A번,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동일한 개체일 수 없어요? 시간 속에서 보면? 당연히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했어? 단세포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변해왔죠?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단세포는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걸로 대체됐다고 봐야죠. 그럼 완전히 다른 걸로 구성된 거야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다민이도 옛날의 다민이도 다민이라고 부르잖아. 동일한 다민이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변하는 객체들에 대한 원칙으로 적용될 수 없죠. A가. 그러니까 A가 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건전한 논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전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구조상의 문제는 없죠. 내가 그 복잡한 논증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꼭 따라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심심한 사람은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 크게 한번 읽어봐라. 정호가 읽어라.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논증에 대한 건전성 판단 방법. 그래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된 주장을 찾아내라. 그래서의 주된 주장을 논리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하여 전체 논증의 결론으로 삼아라. 이게 삼아라라는 결론으로 떨어져 있죠. 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 이걸 글자를 확대를 했거든. 그래서 지금 띄어쓰기가 엉망이야. 그 고려해가지고 읽으세요. 네, 두 번째. 네,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명제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결론과 연관하여 그 논리적 관계가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기술하라.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전제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다른 명제들이나 생략된 원칙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명확하게 재기술하라.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명제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라. 만약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논증들 모두가 각기 타당하거나 개연성이 높은 논증일 경우 그 논증은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이다.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일 경우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지 여부를 판단하라.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이고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면 그 논증은 실제로 좋은 논증이다. 예, 수고했어요. 그 네 번째 형태의 논증이 어떤 거였었죠? 네 번째 형태의 논증. 기억나는 사람? 네 번째 형태. 다시 봐. 풀어. 다시 가보자. 뭐예요? 어떤 거예요? 퍼즐이나 그러니까 퍼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퍼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퍼즐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패러독스로 들어갑시다. 그 퍼즐로 들어갑시다. 자, 퍼즐은 어떤 경우에요? 조건들이 제시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결론을 유도하는 거죠. 퍼즐 풀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때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보는 시험 문제. 그것도 일종의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 풀려는 얘기죠.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제시되지 않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결론을 요구하는 그런 논증 형태예요. 그 중에 퍼즐 하나만 내가 뽑았어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퍼즐이니까 여러분 했었죠 이거 옛날에. 그렇죠? 썼던 것 같습니다. 했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요거는 다민이가 한번 읽어봐라. 한 사진 전시회에서 노신사가 오랫동안 한 남자의 사진 앞에 서서 사진 속의 남자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유일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길동이는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다음과 같이 노신사에게 물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길동이의 질문에 노신사는 아래처럼 답했다. 나는 형제자매가 없는데 이 남자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노신사의 대답을 들은 길동이는 사진 속 남자와 노신사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노신사와 어떤 관계인가? 자, 봅시다. 이 퍼즐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뭘 요구하고 있죠? 사진 속의 남자랑 노신사 사이의 관계죠. 관계를 밝혀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형제자매가 없는데 이 남자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논증으로 따져보면 이런 식의 얘기 아니에요?
나는 형제자매가 없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 노신사. 나는 형제자매가 없다 그랬는데 내가 누구죠? 노신사.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는 노신사는 형제자매가 없다. 없다요. 두 번째는 이 남자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사진 사진 속의 속 남자. 남자. 사진 속 남자. 이 남자의 아버지는 나는 누구예요? 노신사. 노신사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진 속의 남자는 노신사의 아들이. 노신사의 아들이다.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거 찾아내는 얘기죠. 요거 찾아내는 얘기예요. 자, 무엇이에요? 노신사의 아들이요. 아들이죠. 왜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설명을 해봐. 풀이 과정. 노신사는 형제자매가 없죠. 네.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외동아들. 외동아들이죠. 여자 동생도 없고 남자 동생도 없고 남자 뭐 오빠가 아니지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노신사의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야? 노신사의 아버지의 아들은 노신사요. 노신사죠, 이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신사의 아버지의 아들은 그러니까 노신사로 대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노신사의 이 사진 속의 남자의 아버지가 노신사죠? 네. 그럼 사진 속의 남자는 노신사의 누구예요? 아들이요. 아들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이제. 이제 타당한 논증이죠. 결국 퍼즐의 대부분은 어떤 걸 요구하는 거예요? 결론을 찾아내가지고 타당한 논증의 결론을 도출해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시험 문제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그 패러독스로 들어갑시다.